안녕하십니까, 내일정시입니다. 오늘은 복면정시라고 적어봤어요. 정시 퍼즐이 어긋날 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 딱 맞고 맞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근데 아마 아닐 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보고 있으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으로 왔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고 뭐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애플의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이고 9월 이제 후반부터 글로벌 출시가 진행이 되는데 뭐 또 애플의 또 예약 판매가 잘 나온다고 하면 또 관련해서 뭐 애플 관련주들이 약간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애플 관련주니까 어떻게 보면 하방 형직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약간 어떤 이야기냐면 약간 이런 게예요. 근데 복면정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주식 퍼즐이 어긋날 때 이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뭔가 앞뒤가 뭐가 잘 안 맞고 잘 애매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장이 약간 그런 장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나라 정시가 이제 동시 만기를 겹쳤고 만기를 이렇게 이제 사실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금융투자의 어떤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금요일도 사실 우리 증시의 코스피 지수 삼성의 하이닉스 효과였습니다. 많이 올랐고 오늘은 이제 원복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만기일에 따른 이벤트는 조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에서 여전히 극복한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 드립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름 외국인 수급 이런 게 좀 커플링 이루어지고 있고 LG엔솔이나 뭐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리튬 가격 하락세라든지 배터리의 부진에 좀 동조화되고 있고 그쵸? 예, 동조화되고 있죠. 동조화되고 있고 동조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뭐 개인 투자가들이 에코프로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일부 자금이 조금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 포스코 홀딩스에 뭐 밀어붙이자.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여기에는 개인 매수가 조금 잡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공매도는 강화되는 모습 약간 투기적인 뭐 사모펀드의 집중 공략 일부 투신이니까 펀드의 매입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코 그룹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배터리 전체가 오른다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 장에서는 제가 뭘 봤냐면 이거는 글쎄 아직 풀지 못했는데 요새 게 풀지 못하는 게 많죠. 원래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과 이제 베이시스 차를 이용하는 게 차익 거래고 우리가 바스켓으로 매매 이루어진 게 비차익 거래인데 대부분이 토탈로 봅니다. 오늘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한 3,420억 정도 나왔는데 차익 프로그램이 빵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그래서도 찾아보고 여러 개 해봤는데 보통은 제도 변경이 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실례로 아마 일반 투자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은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 지자체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없죠. 사모펀드도 없고 여기 없는데 뭐 참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실제로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는 파생상품과 좀 연동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금융투자가 비중이 큰데 그러니까 여기는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후 쪽에는 아예 없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뭔가 뭐 해측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열거를 하냐 하면 시장에서는 뭔가 이때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이런 대형주에서 사실 이렇게 종가 급변 종목 공시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주문 실수라고 봐야 될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코스모 신소재에 들어와 있는 종가 급변 종목 공시입니다.
직전가 15만 6,700원인데 동시효과에 17만 8천원. 기관 투자가 종가 관여율은 26.5%. 오늘 처음이라고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종가 급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정상 여기 보게 되면 직전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상승 하락하는 경우 또는 정규시장 기준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 동시효과에 거래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시세 요건으로 놓고 보면 종가에 그러니까 3시 20분 체결가겠죠. 3시 20분 체결가와 10분의 동시효과에서 5%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종가 급등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희한한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서는 제자리로 보상이 됩니다만 보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DNT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만긴 날 들어왔던 거는 거의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자리에 가요. 이상급등 종목들은. 근데 최근엔 약간 생각할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함께 하면서 뭐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뭐 가끔 있긴 있는데 지금같이 뭔가 수급에서 예측할 수 못하는 게 있을 때 그러면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전체적인 흐름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조금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지금 약간 코스닥 지수의 중심은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이쪽이 갖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오늘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90만원에 멈춰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좀 안정을 보인다면 뭐 여기에 이제 속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10거래일 연속 터무니없이 내려온 게 안정을 뿌린다면 아마 개별주들도 조금 조정의 어떤 폭은 작아지겠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은 오늘 많이 하락한 반도체 종목들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캘시엄만큼보다는 아니죠. 그 느낌표보다는 캘시엄만큼을 좀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 관점에서는 지금 약간 뭐 조심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는데 중국 증시도 좀 자리를 잡고 원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고 뭐 약간은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내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막 쭉쭉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폭등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어진 거지 폭락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약간 제가 전망 아닌 전망을 드리는데 지금 약간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장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잠깐 보면 화장품주는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텔레그램도 올려놓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약간 대형주 성격의 LG사는 아모레퍼스픽, 그 다음에 실적 기반 기관들이 선호하는 코스맥스, 콜마, 연호, 폰텍 코리아, 그 다음에 약간 단단기 매매 어떤 탄력성이 좋아지는 클리오, 토니모리, 그리고 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가장 지금 세력주의 느낌 있는 VT, 본너, 실리콘트, 잉그루드랩, 그리고 더 투기적인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근데 약간은 그룹 5가 그룹 6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크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인디 브랜드라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특징이 전부 다 약간은 그 세력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 혹시 보실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지금은 세력주만 가장 강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순번이 막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우 같이 가느냐, 일부 세력주만 가느냐, 아니면 또 일부 이쪽 종목만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3번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또 중국 관련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보시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은 변동성이 큰 대로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맞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른 거예요. 잉그루드랩이 간다고 해서 갑자기 나 혼자서 저 결이 다른 종목 갖고 있으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는데 어쨌든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목금 월이었으니까 한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이 복면 정시가 조금은 가린 거를 치워내지 않을까? 지금 그리 보겠습니다. 투명한 정시. 내일 뵙겠습니다.